그러니까 요 안에, 창고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것들이 뭐뭐 들어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요 안에는 뭐 있습니까? 여기 이제 어린한 글자와 계라는 글자와 요렇게 있다라는 거죠. 을목, 개수, 무토. 그죠? 자, 요 안에는 뭐예요? 여기 지장간에는 정, 을, 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수레의 지장간에는 신정무가 있다. 요 정도는 아시죠? 여기 축토의 지장간은 이렇게 있다. 그 따지고 보면 요 안에는 각자의 지들 토 말고는 두 개씩 숨겨져 있잖아요. 그 야들의 창고다 이 말이라. 그래 지는 요거하고 요거의 창고. 요거는 지 거니까. 지가 갖고 있는 거니까 그걸 쓰니까. 미토는 요 을목하고 정화의 창고. 요거는 술토는 신금과 정화의 창고. 또 요것도 개수와 신금의 창고란 얘기죠. 그죠?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초 과정에서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기초 과정에서도. 그냥 야 위에 또는 야 천간에 또는 야들의 야는 지지니까 천간의 글자들이 야들이 떠가 있으면은 만약에 내 일간이 화인데 그럼 병화나 정화겠죠. 화인데 여기 을목이요 예를 들어서 떴어. 그럼 요거는 뭡니까? 이 화한테서는 을목은 인성이잖아요. 인성이 정인이잖아요. 그 정인이 떠가 있는 거고 또 요 개수가 또 떴어. 두 개 다 뜰 수도 있습니다. 무토까지 다 뜰 수도 있습니다. 뜬 것과 안 뜬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라. 일단 떴어. 그럼 이 뭘 떴습니까? 이거는 수극화잖아. 관이잖아. 관. 그 야는 정관을 띄워놨어요. 그죠? 그래 정관의 창고로 그 따지고 보면은 요래 띄어놨다는 것은 우리가 격국에서 이야기하는 용신, 격국에서 이야기하는 용신이 뭐였습니까? 쓰여지는 걸 했잖아. 쓰여지는 거. 사회적으로 내가 쓰려고 하는 거. 쓴다고 해서 용신을 했잖아. 그래서 격국에서의 용신은 쓰여지는 것. 이렇게 투관된 것. 월지에서 투관된 것. 야가 월지에 있다라면 월지에서 투관된 요놈을 다 용신이라 하잖아요. 그 용신의 개념이 다른 건데 요거는 쓰여진다라는 거라. 위에 떴다 하면 지장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여기서 화계로 덮어놨는데 요놈들이 대가리 빼지 내밀고 떴다 이 말이거든. 그걸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 쓰겠다는 어떤 연유든지 쓸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항상 환경의 변화에서든 운의 변화에서든 야들로 쓴다. 그러면 글과 학문 문서를 쓸 것이고 안정된 정관을 내가 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오다가 진술충 또는 형파해 또는 합에 의해서 의해됩니까? 야들이 계속 변하잖아. 그 말입니다. 아까 뜬 것과 안 뜬 것의 차이는. 자, 다시 그러면 지금은 재물을 이야기하니까 요걸 탁 지우고 지금 재를 이야기하니까 수나 그 다음에 수를 재로 하려고 하면 토로 해야 되니까 토도 관계없습니다. 토나 그 다음에 목이 재하려고 하면 이 금일간이라면 요거는 이 재성이죠. 정제. 그죠? 정제, 재성인데 요 안에 이 돈의 창고, 요게 이제 돈의 창고가 되는 거죠. 안 떠 있으니까 창고.
그럼 야는 언제라도 쓰여지는 거죠. 요게 예를 들어서 경금이 오면은 얼경합에 의해서 끌어내서 것이고 또 진술충에 의해서도 튀어 올라올 것이고 이런 얘기들 해요. 그래서 야가 여기에 있던 또는 일지에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돈 창고에 깔고 앉는 거잖아요. 이렇게 비유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일지란 뭡니까? 나의 감춰진 모습의 심리일 수도 있고 나의 또 숨어있는 재능일 수도 있을 것이고 남들이 모르는 나의 또 다른 어떤 그런 모양새거든 나거든요. 그래서 재물을 깔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정제는 어떤 돈입니까? 현금성 재물이잖아. 안정된 이런 재물들이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지가 아무리 돈 없다 해도 그 사람은 돈을 어디 꾸겨놔도 꾸겨놓는다 이런 표현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쓰여지는 거는 계속 쓰려고 하고 어떤 환경에 있어든지 자꾸 쓰니까 형충파의 해가 오면 어떻습니까? 야들은 충에 있어 다시 들어간단 말입니다.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게 의해서 태어나고 그래서 계속 변화가 많다는 거예요. 토가. 그렇지 않고 요 속에 갖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것들은 갖고 있지만은 여기 항상 튀어나와야 쓰지 안 튀어나오면 쓸모가 없다. 이런 거예요. 있는 것과 뜬 것과 안 뜬 것의 차이가 그런 차이다 이 말이고 그래서 요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창고다. 아까 정인이 들어있으면 만약에 자 기토일간이면 어떻습니까? 기토일간은 야는 편재죠. 그죠? 그 야는 편재면 어떻습니까? 편재는 큰 재물이잖아요. 일확천금을 어떻게 하든 간에 횡재적 재물, 부동산적 재물, 큰 재물을 편재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토일간에 만약에 이 야는 이 진월의 기토일간이라면 요 속에 편재를 깔고 앉아 있고 또는 편관도 깔고 앉았죠. 야가 또 편관이 되니까 이런 걸 깔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리하겠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그럼 이 사람은 진월의 기토일간에 났다 이러면 또 어떻게 했습니까? 편재 편관을 깔고 앉았어요. 그 상당히 스케일이 크다라는 거예요. 정제정관보다는. 그죠? 어떤 그런 성향을 읽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라. 창고란 요 안에 갖고 있는 것들, 지장간에 여기 갖고 있는 것들, 요것들을 이제 다 이 진토의 창고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진토의 창고 속에 들어있는데 그 일간이 목일간이냐 화일간이냐에 따라서 야들 십성이 달라지잖아요. 별이 정인이 될 수도 있고 편인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비급이 될 수도 있고 그걸 이 안에 십성의 복을 다 깔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깔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아 보이니까 이 창고 안에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아니까 저 사람이 생년월일만 넣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그 일지 속에 지가 깔고 앉아있는 속에 만약에 토라면 화계라면 그 속에 보물 창고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관의 창고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명예적인 거 그죠? 그런 게 또 문서의 창고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언제쯤 쓰여지겠다라는 것도 형충파에 따라서 언제쯤 쓸 수 있겠다라는 거고 이제 그런 어떤 이래서 개념에서 이제 창고란 얘기죠. 창고는 또 문을 열어야 나오잖아요. 또 다시 쓰고 난 것들은 또 다시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창고라는 게 이제 그런 용도로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창고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진, 미 다 토들이잖아. 그래서 토들은 상당히 변화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충파에 계속 이제 바뀌고 변화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래서 창고의 개념이라는 거고, 그죠? 또 여기서 적으로 또 묘의 개념으로 같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묘자리의 개념. 묘자리. 아니 선생님 드러나놓고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긴
하기사. 예. 그래. 맞아요. 창고의 개념이 이제 조금 이해되셔야. 그럼 됐습니다. 창고. 그래서 기초과정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직까지 좀 이해하기가 조금 그래요. 창고를 반복적으로 몇 번 들으셔야 되고, 또 중급 하시는 선생님들은 사실 한 번에 이해하시기나 좀 그렇고, 물론 이해하시는 선생님도 뭐 혼자 공부 좀 많이 하신 분들은 뭐 잘 이해하시겠지만은, 여기서 사실 나가면 책 딱 덮잖아. 또 다녀와야 열지. 다들 그러니까. 그래,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창고의 개념 이제 이해를 하셨다라고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묘지라 하는 거는 12운성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시면 되겠네요. 묘지라 하는 것은 그 12운성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성장하고 왕성하게 살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요걸 표현을 그냥 병사묘로 들어가고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그게 이제 12운성이라는데 요걸 이제 이렇게 표시합니다. 절태양, 그 다음 생, 목욕을 말하고, 목욕, 제가 태어나서 태어나고, 목욕하고, 그 다음에 관대를 입고, 그 다음에 근록, 제왕, 그 다음에 쇠약해졌어. 병들고, 병사, 묘, 요렇게. 여기 사람이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요렇게 살다 간다, 이 말입니다. 여기 당나라 때, 그 불교가 이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그때 아마 이 명리학적인 거하고 관계가 있지 않나. 요 윤회적인 개념이거든요, 불교가 하는 데가. 그래서 그렇게도 이제 이해하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공부를 해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오거든요. 달마대에서가 그때 들어왔다 하는 거죠. 그때인데. 여기 뭐 절이라 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지금 요 묘를 지금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묘를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요 묘는 따지고 보면 병들고 죽고 묘로 들어간다는 표현이에요. 표현이고, 그 전에는 무조건 태어나죠. 절이란 묘로 들어가고 나서 단절된 사람 혼과 백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혼백이 나누어졌다는. 그래서 혼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명리적으로 어떻게 배웠습니까? 형이상학적인 것과 형이하학적인 것, 그죠? 정신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그럼 정신적인 거는 음양으로 봤을 때는 양이고 하늘이고, 그죠? 눈으로 보이는 거는 땅에 있는 것들이니까 음이다라는 거, 음양적인 표현, 명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병들고 죽고 모르다가 뭐 절은 어떻게 바뀝니까? 정신적인 것은 정신적인 것으로 하늘로 가고, 그래서 49제 같은 거 하잖아요. 하늘로 가고, 그 다음에 몸은 땅으로 가잖아요. 땅에 가서 썩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요 개념입니다. 요 개념. 그래서 또다시 절에 가면 절에서 그렇게 혼백으로 분리되고 또다시 잉태하는 거죠. 그 불교에서 하는 얘기인데 윤회하는 개념은 또다시 잉태해서, 그죠? 그 다음에 어머니 뱃속에 양수에 있는 기간들이. 근데 요때가 언제입니까? 요때를 따지고 보면 우리 명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수의 기울 때, 에너지 때. 수. 요걸 우리는 글로는 해자축이죠. 그래, 자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씨앗. 태, 잉태. 그래, 자가 씨앗의 개념이죠. 해는, 술해는 천문살, 정준살, 천중.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얘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로 간다. 천중살 해가. 그걸 뜻하고. 그 다음에 요때는 이제 보이지 않는, 우리가 명리학적으로 술한 보이지 않는다. 또 방위로는 북쪽, 또 저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 그런 걸 나타내는데, 병풍만 치면 그쪽 뒤는 북쪽이다. 병풍만 치면은 북만 상천 넘어서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 뱃속에 한 10달 있다가
태어나잖아. 태어남, 탄생. 그 글자는 인이에요. 그 인이라는 글자가 대표적으로 역마의 대표인 거죠. 봄. 계절적으로 여기는 몸이죠. 인생의 시작. 이 기초과정이 종합적인 얘기예요. 그죠? 인생의 시작. 시작은 인부터 하고, 계절로는 2월 4일 입춘부터 한 해가 시작되고, 인생에는 인달, 인, 묘, 진 해서 계속 인생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방금 태어났을 때라. 그래서 목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잖아요. 호기심이 많다. 목에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어질고 측은지심이 있고 이런 얘기죠. 그 있고 또 궁금증도 많고 굉장히 어떻습니까? 적극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이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목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목에 에너지가 많다 그러면 특히 인이란 아무것도 내가 모르는 상태, 아기와 같은 상태인데 어디로 갑니까? 인오술로 띱니다. 그죠? 나는 현재 아무것도 어린아이와 같이 굉장히 꿈은 방대하다. 오화인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의 운동성을 이제 여기서 살펴보는 거죠. 성장하면서. 그러니 결국 목의 운동성인 요때에는 시기가 요때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고, 그죠? 그래서 수의 성정들은 차분하고 조용하고 뭐 있는 듯 없는 듯. 그다음에 이때는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머리를 쓰는 거고 지혜를 말하고 목은 이제 성장하고 굉장히 꿈을 가지고 앞을 보고 나아가야 되니까 태어나고 목욕시키면 어떻습니까?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으면 예쁘잖아요. 그래서 도화라고 이야기하고 이거예요. 그래서 자묘 형살은 도화와 씨앗이 만나서 불륜 관계를 말한다. 임신을 말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목은 점점 자라죠. 여기서 관대. 관대는 어디입니까? 사회에 나가기 직전이잖아요. 그래, 과거에는 사회에 나가기 직전에 준비된 상태, 그 청소년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결국은 목의 구간은 따지고 보면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행동하는 시기, 뭔가 꿈을 가지고 사회에서 활동하기 위한 준비하는 단계,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목의 에너지의 성정들을 보면, 목의 에너지가 성정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 관대는 사모관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벼슬 하기 직전의 단계, 뭐 과거 보러 가는 직전의 단계, 우리 같으면 사회에 뭐 직장에 뭐 나가기 직전의 단계, 그런 단계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연령대로 따지고 보면 여기는 지하 세계고, 그죠? 여기는 지하 세계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 사회에 진출하기 직전의 상태, 청소년기라고 봐도 되는데, 조금 더 지금 현실적인 우리로 보면 어떻습니까? 군대 청소년기가 맞나요? 청년기 정도 되겠죠? 소년기, 청년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구간은, 여기 화의 구간이죠. 하루로 치면 어떻습니까? 목은 하루로 치면 일어나서 시작하는 단계. 그죠? 시작하는 단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이제 하루가 건너가잖아. 하루가 건너가면 여기서 1시 반에서 3시 반까지 축시잖아요. 축시의 모든 뭡니까? 짐승들이 이때 깨어나고, 이는 누가 깨어날까? 사람들은 이때 깨어나서 시작하고, 이런 시기예요. 그래, 시간적으로 보면 그래 하는 거죠. 그래, 여기는 이제 왕성한 시기. 대낮에 해가 중천에 떠가 있으니까, 저때 이제 활동하기 제일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화의 성정은 어떻습니까? 활발하다. 화의 성적이 많은 사람은 어떨까요? 목의 성정은 굉장히 자충우돌하겠죠. 굉장히, 그죠? 화의 성정은 날아다닙니다. 가만히 앉을 여가가 없어요. 펄펄 날아다닙니다. 우리 화의 성정이 강하신 분 계세요? 강하세요? 일가족한테 화가 강하지 않아요. 근데 이 화를 하나만 놓고 보면 근데 조율이 되는데 그 옆에 수가 있고 뭐 화가 조정이 되면 또 그때마다 달라요. 화가 천간에 한 2개 뜬 사람들 이야기해 보면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은
내 말이 땅에 안 떨어집니다. 이런 폭 날아가면서 바로 탁 바다가 탁 날라옵니다. 진짜로. 그래 이제 그게 이제 이 조도 그 글자가 화는 수로서 잡아 끓임이거든요. 저는 월지가 해니까 예, 월지 영상이 많잖아요. 예, 해월의 병화니까 예. 그 월지 영상 그래 해월에 병하면은 그렇죠. 해월 수가 뭡니까 수? 화가 뭐예요? 화. 펄펄 너부러져 있는 거.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먼지 많은 땅에 건조해가지고 많이 있는 땅에 물 착 뿌리고 있어. 어야 돼요. 다 몽골몽골에 다 묻혀버립니다. 펄펄 안 날아가요. 그런 거죠. 그거 이제 잘 조절돼 있나 안 돼 있나는 거거든. 그 조절돼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뭔가 말을 뱉으려고 하는데 머리에서 뭔가 땡기잖아. 수가 땡기잖아.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차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속은 이글이글 끓고 있죠. 속은 이글. 저도 겉으로 뜨글뜨글한데 속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형태들을 말한다. 화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이제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성정들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여기는 사화가 있어. 사. 그죠? 그래서 진사는 지망사를 하죠. 여기는 땅의 개념이고 여기는 정신적인 하늘의 개념이잖아. 여기는 천중 하늘에 건물치고 여기는 땅에 건물치고 원래 사가 오니까 진이 있는 사람들은 진사 지망살에 걸리기도 한다. 그래서 많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발목이 잡힐 건수도 아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 자, 여기 이제 화해 구간에 넘어가. 화해 구간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 사회에 나갈 시기를 다 목의 구간에서 준비를 하고 화로 나가죠. 화로 나가면 여기 이제 사회적으로 내가 활동 가장 많이 할 때 낮에부터 하루로 친다면 그렇잖아요. 한낮에 이때가 제일 활동을 많이 할 때 아닙니까? 가장 많이 할 때는. 근데 여기서는 12운성적으로는 걸록, 제왕, 쇠까지단 말이죠. 그래 제왕이 가장 왕성할 때, 가장 왕성할 때다. 그럼 보통 좀 쇠약해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여기서 이때쯤에 연령대의 구간은 어떻게 돼요? 보통 한 55세 내지 요즘 같으면 한 60세 정도까지 보겠나요? 그쯤 안 되겠습니까? 한 55세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 요즘 여기는 왕성하게 하다가 그 왕성한 그 시기를 뒤로 한 발 물러난 상태. 축구 선수가 현실적으로 보면 잘 차겠습니까? 감독이 잘 차겠습니까? 선수가 더 잘 차잖아요. 그러나 감독은 어떻습니까? 정신적인 지도자는 이미 나는 다 경험했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능력을 배양시킬 그런 형태를 갖추어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 상태가 쇠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쇠라고 쇠약해졌다가 아니라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는 상태. 그럼 오히려 이때는 운동선수로 지가 뭐 복싱 선수가 되든 축구 선수가 되든 선수로 된다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이제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때도 내 나이 50 넘었는데 한창인데 격투기 김동 그런 아들하고 한번 붙어볼까? 우리 아버지도 며칠 전에 묘사 갔다 오다가 그 산에 자기 아버지 산소 여기 할아버지죠. 그 앞에 갔다 오면 그래서 내가 지팡이에 짚고 이제 이러고 내가 손잡고 야 우리가 씨름 한판 할까? 내 씨름해도 네 대만 맞추 던지 싶다. 아버지 93세예요. 그럼 내가 뭐라 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신은 안 넣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극하고 말하는데 이제 그런 상태, 그죠?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이 구간은 이제 우리가 얘기한 금의 구간이죠. 그래서 금의 구간에는 완성된 거예요. 그래 가장 재물적인 것이 금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완숙한 거, 완벽한 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금이다. 그래서 병이라고 해서 병든 게 아니라, 그죠? 자, 이렇게 따지면 음과 양은 이렇게 해서 이쪽을 양의 성정 맞죠? 지금 내가 이야기한 여기는 음의 성정이죠. 그런데
양과 음을 바꾼 건 미토예요. 그 미토 요 놈의 천간의 것은 요 기토지요. 그래서 화생 토생금 하는 글자는 요 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지에서도 볼게요. 지지에서 토생금 하는 글자는 토는 미토 하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우리가 보통 토생금 하지 않습니까? 그 토생금에 따지고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어가보면 토생금 하는 글자는 요 미토 하나다. 이렇게 이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 넘어가죠. 신금도 있고, 그 다음에 유금도 있고, 술토. 이제 여기서 병인하면, 여기서 잇목에서 시작해서 태어나서부터 여기까지의 성장은 뭐가 성장합니까? 육신적 성장입니다. 우리 몸의 성장하라고요. 몸의 성장과 정신적인 것을 배움을 통해서 사회에서 써먹을 수 있는 정신적인 성장을 같이 성장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죠. 그래 이제 여기 토의 개입에 의해서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정년할 시기가 지나고 또는 후배 양성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쯤 가서 이미 토생금에서 신금 쪽에 오면요, 이때는 내가 완전한 줄 압니다. 요게 완전 요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온도 보면 볼게요. 2, 3, 4, 5, 6, 7, 8월이거든. 8월이면 진짜 여름에 8월 휴가 기간은 덥습니다. 요 양의 것으로 쓰거든. 양의 것으로 쓰고 싶거든요. 요 때가 딱 되면 정신도 정신이지만은 내가 힘이 더 센 줄 압니다. 내가 그래서 선수로 뛰고 싶어 하거든, 이때 가면. 그러니까, 유금이 볼 때는, 보면 어떨까요? 좀 멍청하게 바보스럽다 이러는. 그래서 천간의 글자 중에 신금이 경금을 보면 바보로 봅니다. 지 똑똑똑해서도, 지 칼같이 딱 끊고 맺고 한다 하더라도 신금이 볼 때는 좀 바보 같아 이러거든요. 지는 신금 보면 얼마나 갈 거지. 지가 똑똑똑하거든. 그럼 누가 똑똑하겠어요? 얘가 또 훨씬 똑똑하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죠? 성장과 또 쇠로 했죠. 쇠는 육체적인 성장과 정신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육체적인 성장을 하니까 정신적인 성장은 몸이 쇠약해지면서 정신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근이 언제 듭니까? 요거 지나야 시근 들지. 요 지나야.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 가잖아요. 시근 없다 가잖아요. 시근 없는 게 맞아요. 정신적으로 꽉 차지 않았다는 얘기다. 겉보기는 멀쩡하지만 이때는 겉보기는 멀쩡하잖아. 허우대가 몸을 쓰니까. 그러나 정신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약한 상태이다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옛날에 그런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왔다 가는데 여기에 이제 묘가, 그러니까 요걸 이제 우리 육신적으로는 몸은 이때 가면 이제 병들고 몸이 이제 점점 다 살았다는 거죠. 죽고 묘로 들어가는데, 그럼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신은 반대인 거죠. 여기서 시근 들고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완숙해지고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정신적인 것만 쓴다. 육체적인 것은 이미 묘자리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거는 정신적인 걸 써라. 선술로 계속 뛸락하지 마라. 이런 얘기. 우리한테 일려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요렇게 세상 삶을 살다 갈진대 하는 어떤 지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쯤 왔는데 그래 자꾸 시간 없이 선수로 뛰려가기는 맨날 시간 찾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묘란, 이제 묘라는 거 이제 확실히 알겠죠. 묘란 죽고 묘로 들어가는 거다. 묘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 이런 꽁꽁 묶기가 요런지 뭐 어쨌든 좀 묶기가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화장하지만 옛날에 그대로 이제 매장할 때 그런 들어가면 그 좁은 공간에 여러 무게 꼼짝도 못 하는데, 그래 몸은 꼼짝도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는 건데. 그런데 이렇다면 이 묘는 만약에 내가 묘자리에 앉았거나 묘자리가 걸리면은 그 육신과 십신이 그 묘에 있는 형태인 것처럼 기운이 그렇게 약하다. 자, 또 기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때의 기운은 어떻겠습니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예요. 보호받는 상태, 어머니 뱃속에서. 누군가의 개입에 의해서 보호받는 상태. 자, 이때는 이제 하죠.
요때는 이제 지가 태어나서 천지를 모르니까 지가 이제 다 완전히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하잖아요. 그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굉장히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어린아이들이 막 어떻습니까? 집에 내도 막 기댕기지만 기댕기도 그냥 천천히 안기고 파파파파 끼잖아요 아들이. 그런 어떤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화에서는 펄펄 날라다니다 그만큼 빠르고 속도 지는 거 빠르고 그래서 화는 어떻습니까? 직업적으로 화의 구간은 전자, 전기, 통신, 방송 이런 걸 대표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자 금으로 갔을 때 다소 몸이 쇠약해지니까 정신적인 것을 좀 내가 더 성장시켜서 후세들한테 후배 양성하는 데 쓰고 자 그래서 묘로 가면 묘라는 에너지는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묘로 들어간다. 근데 이 묘를 찾는 것은 일감마다 다 다르다. 여기에서는 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한 생명이 잉태하고 그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태어나서 살다가 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건 좀 묘자리란 요 묘라는 전부 아까 화계와 같아서 묘란 화계와 같아서 볼게요. 갖고 있는 거는 창고예요. 그래요. 창고도 있고 묘라는 것은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술의 묘는 그래 요 12가지가 요렇게 돌아가는데 제일 끝에 있는 게 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작하는 날 야의 묘자리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절에 시작하는 건 뭡니까? 병하고 토하고 같이 간다고 했죠. 무토. 여기에서는 정화와 기토가 여기에 절지이다. 그래 병화와 무토는 여기 해 돼지 요 자리가 절지다 이 말. 절지. 요 12수 절태 양생 순서에 요 자리가 절지니까 그러면 병화와 무토는 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술이 묘자리다 말이에요. 그래서 병술은 요 병의 묘자리다 이 말입니다. 병화의 묘자리. 그렇지만 여기 갖고 있는 게 뭐죠? 갖고 있는 게 신정무는 갖고 있어요. 술이 갖고 시장간에 가도 신정무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병화한테 이미 병술이나 병화는 자기 묘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갖고 있는 지장간의 신이 뭡니까? 정제잖아요. 정제. 요 신은 병신합의 정제잖아. 정제. 그 다음에 야는 급제예요. 급제. 그죠? 그래 병술 일주는 이 병화 내가 몇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죠? 또 어떻습니까? 재물의 창고를 깔고 있죠. 요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 묘란 것과 화계의 이 창고라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끄떡 그래요, 이제. 이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제가 병이잖아요. 정제가 병이 아니지, 야가 병이지. 그러니까 신금이 병이. 그래, 신금. 그렇지만은, 어떻다? 그렇지만은, 재물 창고는 갖고 있다. 그럼 이 사람 뭐로 써야 될 것 같아요? 몇 자리 깎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굉장히 제한이 많이 걸리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뭘 써야 될까요? 그렇지. 바로 이런 얘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화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다른 걸 다 빼놔놓고 해가 있든 없든 뭐 다 치우고 화 하나만 놓고 보면 굉장히 빠르고 막 이 활발한 그러한 성정을 가지고 아직 팔팔할 때니까 그러한 정신만 가지고 막 그걸로 쓰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는 묘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화의 병화는 묘자리에 앉았거든요. 그래 이 사람이 원래 써야 될 것은 그러한 것에 정신적인 것을 써라라는 거예요. 그 후배 양성하구나. 컴퓨터 프로그램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렇지, 그런 거죠. 그런 걸 봐라. 이제는 봐라 하나카이 둘땅 나고. 그래 살짝 이해가 되니까 그러시잖아. 이제 확대해서 해석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 창고와 묘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렇게 달라지고. 그래 병술, 무술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 요 술자는 병화와 무토의 묘자리다 이 말이에요. 술은. 그럼 축은 야도 무언가의 묘자리거든요. 그래 어떤 글자에 어떤 글자에 창고가 되기도 하고 또 화계가 창고 화계나 같은 기고 거기기도 하면서 어떻습니까? 묘자리이기도 하다. 자 볼게요. 그러면 야는 아까요 정화와 기토가 화나 토가 여기에서 절지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 절지만 그러면 정화와 기토는 이렇게 돌잖아. 양은 시계 방향으로 차례로 돌지만은 음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 했잖아요. 그래 반대 방향으로 절태, 양생, 족대거나 세병사, 묘가 여기 딱 떨어지거든. 요게 야들의 묘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야들의 묘지 이기면 정축, 기축, 그죠? 자, 정이나 정축, 기축은 요 기토 요 안에는 신이라는 글자 기, 신, 개가 들었잖아, 그죠? 여기서 뭐 정화한테는 야 뭡니까? 편재, 그죠? 편재. 또 야는 기토한테도 야는 또 편재죠. 편재 정화한테는 관이잖아, 관. 편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데네, 그죠? 편관이 되잖아. 그럼 기토와 정화한테는 축이 정축이나 기축은 축이 묘자리이기도 하다. 그 묘자리라는 것은 이 글자에 이걸 보는 것은 12우성에 보는 것은 기운의 어떤 생왕사도 보지만 그죠? 보지만 그 천간에 있는 글자들의 형태도 12운성으로서 본다라는 거예요. 12운성을. 만약에 병사라면 천간의 병화가 어떠한 상태입니까? 화에 있으니까. 걸록, 제왕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이 에너지가 엄청나겠죠. 양의 것으로 엄청나게 활동성 있게 쓰여질 것이고 이런 얘기예요. 병화가 여기서 병신 여기서 또 달라진 거죠. 이 현실적 천간의 병화가 현실적으로는 신금 위에 있으니까 이미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지만 몸은 육신적으로 아주 건강하고 활용하려고 하겠지만은 이미 쇠지를 넘어선 상태라 그죠? 이렇게 이제 12운성 쪽으로 분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축토는 정화와 기토의 묘자리에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묘가 되고 또 이건 또 뭐의 묘가 됩니까? 여기는 금이거든. 경금과 신금이 어떻습니까? 이 아들이 여기에 절지잖아요. 절이라 하는 것은 가장 기운이 끊어지고 없는 상태. 그래 가을에 서리가 내리고 오히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러한 에너지가 봄에 어떻습니까? 성장하고자 하는 에너지와 전 반대적 에너지잖아요. 그래 성장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막 이제 파랗게 새싹이 올라오는데 열매 맺을 에너지가 요만큼이라도 있겠습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기운이 없는 상태, 금이 기운이 가장 약할 때가 요때다. 그래서 절지라고 표현한다. 절. 그래 경인이라고 하면 이 경금은 여기서 경신이 돼야 되는데 원래 그 경금의 에너지가 제대로 왕성하게 쓰려고 하면 근데 경인이라고 인을 깔았어. 이 경금이 어떻습니까? 지 역할을 인적으로 써야 돼. 경금은 에너지가 제로다 이 말이지. 절. 그래서
경금은 왜 갑경충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천간에는 뭐더라? 생하고 생극재화라 하죠. 일반적으로 천간에는 생극